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5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시행하고 있는 1일 시민시장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행정에 참여해 상호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레일이 호남선과 함께 전라선 KTX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좌석만 조금 늘어나는 데 그치고 실제 증편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후 귀환하던 소방 헬기가 광주 도심에 추락하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학교 사이 도로에 추락해 민간이 피해를 막았던 소방관들에게 광주 시민들이 감사와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검게 그을려 있고 주변엔 안전모와 작업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조선소 내 120톤급 저인망 어선 건조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8시쯤. 이 사고로 배의 방향키를 고정하기 위해 용접을 하던 52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숨진 최 씨는 사고 현장에서 5m 정도 떨어진 선박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펑 쏘라 뭐이 하나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만 그것도 이제 연기가 나더라고. 경찰은 어젯밤 배 안에 있는 길이 3m 정도의 관로에 페인트 칠을 했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배 안에 페인트 유증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증기하고 그게 폭발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관계자들하고 그 사고 원인은 정확히 좀 조사 좀 해봐야 됩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수리 도중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등 조선소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 공장이 시스템 전반에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17년까지 후판 공장 내 모든 설비와 기계에 센서를 부착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문제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선행 분석 체계를 개발해 스마트 팩토리로 새 단장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제철소 모든 공장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하루 동안 시장이 돼 행정을 지휘하는 1일 시민시장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시장직을 맡아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자치단체 간 소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동안 여수시장이 돼 현장 업무에 나선 정연아 씨. 시청 각 부서를 다니며 직접 업무 파악에 나섭니다.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업무에 놀라기도 하고 시 행정에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이동한 곳은 CCTV 교통관제센터. 시장 자격으로 관제센터 현황을 확인한 뒤 시민 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모니터를 당부합니다. 근데 요즘에 개인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관리가 잘 되는지. 이어 정 씨가 시장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어 했다는 읍면 동장과의 간담회 시간. 시민들의 민원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현 시장과 함께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시장이지만 몰랐던 시 행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또 시민들의 의견까지 이렇게 동대표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수시는 시민 신청자 가운데 한 달에 2번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해 시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워낙 바빠서 시장이 좀 몸이 선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착이 되게 되면 시장 대신 좀 보내서 현장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과 같이 또 소통도 해보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체험하는 하루 동안의 시장 역할. 서로 멀게만 느껴졌던 시민과 자치단체 간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에 이어 여수시도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여수시 의회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수공항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해 결손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공항 활성화 조례를 마련한 전라남도는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2,5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코레일이 호남선 KTX와 함께 전라선 KTX도 증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라선은 좌석만 조금 늘어났고 향후 증편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선 KTX 증편 계획에 대해 답변하는 최연의 코레일 사장.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그 전라선 같은 경우도 그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8월 달부터? 네. 하지만 결국 전라선에 대한 증편은 없었고 기존에 운행하던 KTX 산천 구형 모델 대신 좌석수가 40여석 더 많은 신형 모델을 하루 4차례 교체 투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8월 1일부터 410석짜리라고 좌석을 많은 열차가 하루에 4번 들어가는 거죠. 현재 주말 전라선 KTX 이용률은 평균 107%. 자리가 부족해 승객 700여 명은 입석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늘어난 좌석을 반영해도 열차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4월 호남 고속철도와 함께 포항 KTX 노선도 개통되면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열차 자체가 부족했던 상황. 코레일이 검토하겠다던 전라선 KTX 증편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호남선도 그렇고 동해선도 그렇고 이번에 주말 증편을 못했거든요. 증편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코레일 측으로부터 KTX 5대가 완성되는 올 하반기 이후 전라선 증편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승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흘에 2번꼴로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여수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훈 의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모두 24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여수에서는 39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등 전국에서 사상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근 광양에서도 화학사고 6건이 발생해 부상자 3명이 나왔고 순천에서는 4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숨진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던 작년 7월,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돌아가던 헬기가 광주 수안지구 아파트 밀집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헬기가 아파트 단지와 중학교를 피해 추락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관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헬기 추락이라 하니까 뭔가 되게 좀 무서웠어요. 되게 무섭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진짜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헬기 추락 사고가 난 지 1년. 순직한 소방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학생과 주민들이 사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노란색 쪽지와 하얀 국화에 감사와 애도의 뜻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본인들이 희생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힘을 썼던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헬기 추락사고 추모식에는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슬픔과 고마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잊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그 영령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희생정신은 시민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 송보 파인빌 7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67주년 재헌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축하하고 국민 통합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극기 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아파트 벽면에 단지 내 어린이들이 손도장으로 제작한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태극기를 걸고 아파트 입구에도 소형 태극기 200여 개를 설치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임 고흥경찰서장에 우형호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임명돼 오는 20일 취임합니다. 지난 1983년 간부 후보로 임명된 우 서장은 광주청 남부경찰서장과 순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순천대 식물의학과 고영진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5 창조 농생명 과학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대상을 받았습니다. 고 교수는 참달의 병해 방제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가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팝아트 전시회가 다음 달 30일까지 여수 예울마을에서 열려 중국과 일본의 네오 팝아트 작가 4명과 국내 작가 19명의 작품 90여 점을 선보입니다. 예울마루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팝아트 전시회와 함께 어린이 미술 체험 교실도 전시 기간 함께 운영해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시 하수도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내년 국비 예산을 미리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시 하수도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실적이 전국 90개 하수도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해 환경부의 2016년 다합금천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국비 예산 15억 원을 미리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정부의 예산 순기에 맞춰 관련 부처를 10여 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국비 예산 136억 원보다 2배가 넘는 270억여 원이 확정돼 내년 하수도 사업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름철 전국 유명 스포츠 선수단의 전지훈련팀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2일부터 오는 9월 초까지 여자 축구 국가대표 상비군과 복싱, 요트, 야구 등 60개 팀 900여 명의 선수들이 관내 스포츠 시설을 활용해 전지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전지훈련단 유치로 21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